자, 우리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자리 조금만 뒤로 빼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자, 우리 오늘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공부하는데 연립 방정식까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나갈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러닝타임 좀 길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쯤 꽉 채워서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그 1시간 반 동안 집중력 좀 잃지 말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방정식, 그다음 두 번째는 인수분해. 자, 일단 2차 방정식 기본 솔루션이 어떻게 됐었죠? 얘기 안 하면 수업 늦게 끝난다. 2차 방정식 딱 눈앞에 딱 등장했어. 뭐부터 먼저 고려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먼저 고려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진행되면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3차식을 인수분해했었던 상황, 4차식을 인수분해했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본적으로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우리의 스탠스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뭐 물론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곱셈공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4차식 같은 것들은 조금 이제 말썽을 부리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 2차식의 경우, 그다음 또 하나가 재칭식의 경우가 있었죠. 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역시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솔루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3차식을 인수분해했었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상황들이 이제 여러 번 펼쳐지겠고요.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할 건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할 때 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 경우들 모습을 싹 보면은 복 2차식의 경우거나 대칭식의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그러했듯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의 꼴을 만들어서 얘 또는 얘가 0이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 또는 b 또는 c가 0이다. 뭐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은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x는 1 또는 2 또는 3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조금 우리에게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밑에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은 3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그럼 x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4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만약에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눈대중으로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성립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하면은 다 틀려버려요. 그것만 그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1 하나만 얘기해버리면 근은 한 개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셈밖에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또 다른 근 2개가 더 있을 수 있음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당연히 뭘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자,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뭘 떠올리면 됩니까? 곱셈공식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곱셈공식을 연락에 배웠던 거예요. 는 0이라는 표현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더 진행이 되지 않으면 2차식인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얘가 꼭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얘의 근을 구할 수는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이 뭐가 나와요? x는 마이너스 1. 여기서는 근이 뭐가 나와?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보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지만 3
i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총 3개, x는 마이너스 1 혹은 x는 2분의 1, 마이너스 1, 아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해서 총 하나, 둘, 셋, 3개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방정식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0을 풀어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우린 뭘 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뭘 할 거라고? 인수분해를 할 거라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인가요? 네, 2x 제곱은 0이라는 것을 인수분해 보면은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당연히 앞에는 x 제곱 그대로 붙어 있고요. 는 0. 자, 그럼 근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몇 개?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근은 몇 개여야 된다? 그럼 4개여야 되죠. 4차 방정식이면 근이 4개여야 돼. 그런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왜 3개야? 0이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근을 이야기하실 때 꼭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x는 0, 바로 중근.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3개를 따로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니까 얘는 실제로 2개의 근이 하나로 모여져 있어서 여기서 2개, 3개, 4개 해서 총 4개의 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쓰는 건 원칙적으로 잘못됐어요. 0 옆에다가는 꼭 괄호하고 중근이라고 붙여주셔야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메모해 두시고요. 학교마다 이제 그 서술형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단답형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중근 안 붙이면 감점 또는 아예 틀리게 처리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 알고 있는데 그냥 안 썼어 라는 변명은 다 통하지 않으니까 다 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의 풀이. 결국 얘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조립제법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그젠플을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라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x제곱의 개수가 지금처럼 2라고 좀 나와 있으면 약간 긴장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했었죠. 그 인수분해 파트에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왜 자꾸 하나밖에 못 외우지?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자,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수들을 한번 쭉 써봐야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6, 쓱.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면 되겠어요? 왜 1이에요? 오케이, 개수들의 합이 0이면은 1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0이 나왔어. 오케이, 우린 1로 바로 들어간다. 2 떨어뜨리고 곱해서 2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오케이. 이거 빼주고 막 그렇게 해서 실수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빼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러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1이 되고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래서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야? x 마이너스 1 괄호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이제 여기에서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면은 더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뭐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여기서 그냥 바로 나는 인수분해 뭐 크로스 해가지고 하겠다. 그럼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게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실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놓고 가시는 것이 난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 되긴 하냐? 2, 1, 2, 3 되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4, 마이너스 3 하니까 플러스 1 만들어주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바로 2x 마이너스 3 그다음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 자, 그럼 근 한번 불러볼까요? 1, 2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3개의 근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4차 방정식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이견을 펴볼게요.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5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플러스 6. 자, 역시 이것도 내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 6 하고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일단 1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거 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2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뭐가 괜찮을까?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 자,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6 오케이 성공. 하나가 더 나왔어. 하나만 더 찍으면 돼. 자, 뭘 찍어볼까? 2 한번 찍어볼까? 2 1 2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오케이. 찍심 좋아. 자, 그냥 다 됐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근 한번 불러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 얘는 풀마 루트 3 오케이. 그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왔다. 할 수 있겠나?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조립제법이 이용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었죠. 그게 두 가지 상황, 뭐랑 뭐가 있었다고 했어? 보기차식이랑 대칭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뭐 이미 인수분해 파트에서 그런 것들 다 연습하고 왔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뭐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요거는 그냥 대놓고 뭐 하라라는 얘기야? 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굳이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뒤에 이제 보기차식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디 있어? 자, 중간에 보기차 방정식. 자, 이그젠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냥 연달아 다 써놓고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는 0. 그다음 두 번째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는 0.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무엇을 보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이 뭐다? 치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주면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뭐야 이거?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라지 x 3, 4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라지 x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형태의 식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의 값 두 개 해서 결정이 되겠네. x는 얼마? 루트 3. 이거 보고서 바로 이거 알죠? 이건 우리 중3 때부터 했어. 중3 1학기 버전. 그쵸? 자, 요건 이제 복소수담에서 한 거지. 복소수담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x의 값은? 2i 얼마? 2i 2i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쵸? 네, 그래서 뿔마 루트 3 뿔마 2i 해서 총 4개 근이 나온다. 자,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써본다. 라지 x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오케이. 안 되면 바로 여기서 긁적거리지 말고 쓱 지운다. 아니었나 보다 그게.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바로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길을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자꾸 표현을 해야 돼. 뭐 어떻게 정리할 건데? 어떤 꼴을 만들고 싶어? 제곱 빼기 제곱의 꼴.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곱의 형태를 떠올린다. 자, 그럼 누가 있어요? 뭘 제곱하면 얘네 두 개가 나와? x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한 것도 괜찮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것도 괜찮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하면 여기선 2x제곱이 생겨납니다. 그럼 당연히 2x제곱이 생겨났고 그럼 나는 그거를 먼저 빼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x제곱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얘는 어때요? 여기서는 뭐가 생겨납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생겨나죠? 나 그거 필요 없어. 플러스 2x제곱. 그럼 여기 구경하고 있었던 마이너스 6x제곱은 0.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줍니다. 얘네들 중에서 누가 선택될지는 몰라요. 아직.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보세요. 제곱 빼기 8x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을 만들겠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만드는 겁니까? 뭘 이용하기 위해서? 합차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의 제곱 빼기 8x제곱이라고 하면은 8x제곱 뭔가의 제곱으로서 8x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뭘 제곱해서 8x제곱이 나오는 게 있어? 사실은 루트 8x 제곱하면 8x제곱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기본적으로 뭘 피해서 합니까? 뭐 무리수라든지 뭐 허수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피해서 하죠. 유리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피해야 돼. 그럼 1번은 일단 아웃이야. 자 2번은 어때요? 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4x제곱? 4x제곱? 4x제곱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곱해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무엇을? 2x라는 거. 그래.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선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2번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인 것을 슬쩍 2x를 제곱한 것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거지.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을 만들겠다라는 게. 자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다음 여기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써지는 건데 얘 둘 다 인수분해는 안 되죠. 자 그럼 뭐 이용하면 되겠어? 근해 공식해서 이제 근해 공식 이용해서 x는 삐리리 또 x는 삐리리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은 두 개 총 4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세한 계산 생략할게요. 다 이해됐습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 손. 괜찮아요. 지금 다 해결하고 와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고생이겠다. 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복 2차식의 경우에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유형. 지금 우리가 솔루션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솔루션이 각각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상반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얘가 그냥 뭐냐면 대칭식. 대칭식이라는 소리예요. 대칭식.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 문자만 쫙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좀 머리가 아프죠. 바로 이 그램 풀어봅니다. 자,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플러스 1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은 0. 자, 어떻게 한다고? x제곱으로 묶는다고. x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x제곱으로 묶어야 됩니다. x제곱 바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4 플러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끼리 묶어서 진행하겠다고 했죠? x제곱 x제곱분의 1 7x x분의 7 이렇게 같은 패밀리들끼리 묶어서 진행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묶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뭐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정리 과정이니까 어려운 아이디어는 없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야. 이 친구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어떤 관련이 있어요? X 얘를 제곱하고 빼기 2를 하면 얘가 만들어진다. 자, 그럼 우리 당연히 누구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 X제곱. 그렇지. 당연히 여기에는 이 친구를 뭐 라지 X든 아니면 라지 A든 뭐 이걸로 치환하고 싶죠. 그냥 우리 A랑 뭐 좀 치환해 봅시다. 아까 뭐 라지 X를 치환해 봤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X제곱 바로 A를 제곱하고 뭐 하면 얘가 만들어진다고? 2를 빼면은 일단 플러스 7A 플러스 14는 0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정리 싹 해봅시다. X제곱 바로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12는 0. 자, 인수분해 가능하죠? 어떻게? a, 3, 4. 그래서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x제곱 바로 a 플러스 3, a 플러스 4는 0. 이거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괜히 이거 없애지 마. 는 0, 는 0, 는 0 계속 갖고 다니세요. 절대로 빼먹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해줘야 돼? 치환을 했으니까 이제 환원해줄 차례죠. x제곱 바로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는 0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는 이 x 어떻게 해줘? 하나씩 집어넣어서 여기에다 곱해줘서 얘네들 좀 정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x제곱 플러스 3에 또 이렇게 순서 바꿔서 써주면 좀 헷갈리지. 1 플러스 3x 바로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x는 0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잠깐 다시 올라와서 그럼 이거 내가 순서를 살짝 정리해가지고 바꿔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는 0이라고 나오겠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근해 공식 이용해서 x는 찍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에서 총 4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 네. 요거는 아무래도 보는 것보단 자신이 직접 연습하는 게 좋으니까 종이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이따 써야 되는 것도 또 하나 있어가지고 자, 뒤로 한 장씩 옮겨. 자, 뒤로 한 장씩. 거부하는 거야? 너 이거 책상에. 자, 여러분들 그 예제 보이시죠? 우리 이그램플 푼 거니까 243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제입니다. 네. 이 방식 그대로 한 2-3번 정도씩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풀어보십시오. 한 번만 쓰지 말고 그대로 밟아가면서 2-3번 정도씩 풀어. 거의 뭐 여러분들의 손이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좀 일시 정도 해석이 되나 이거?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오간다 친구들도 하십시오.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나요? 괜찮죠? 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 드릴게. 네, 마저 마무리 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소담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쓰실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2부분 정도쯤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네, A 분수 잘 보관해 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갑시다.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X는 한번 불러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네 마이너스는 좀 뒤에다 쓸게요.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 다음 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이 두 개가 있었죠. 이걸 우리가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뭐 물론 수는 상관없어요. 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도 돼. 어쨌든 자, 이렇게 알파랑 베타 두 개를 더한 것과 알파랑 베타 두 개를 곱한 것이 각각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얘네 두 개 더한 것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얘네 두 개를 곱한 것은 A분의 C. 잠시만요. 화장실 쓰셨으면 문 닫고 나오세요. 저 출석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진짜 얘네 두 개를 더하고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얘네 두 개 결과를 뽑아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두 근을 다 구해가지고 그걸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얘의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a 바로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소리는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어떻게 되지? a 바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자, 그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식과 이 아래 있는 식 모두 a로 양변을 나눠줘 볼게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될 거고요. 이것도 내가 a로 나눠주게 되면 그냥 얘 하나만 없어질 뿐이죠. 그럼 결국엔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 아하,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나 혹시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다 하시는 분 손.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다 됐죠? 자,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기에다 쓸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것이 3차 방정식.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라고 놓습니다. 감마라는 건 그냥 약간 소문자 R인데 약간 좀 R 같지 않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스 문자 몇 개 좀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둬보자. 그럼 당연히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는 것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 그럼 결국 얘랑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걸 전개한 것과 얘랑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파, 베타, 감마와 계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항등식이다라고 하면서 얘랑 서로 똑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같게 생겼으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바로. 자, 여러분들 요거 전개할 수 있나요? 신속하게. 일단 x, x, x만 가지고 온 x 세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에다가 xx, 베타에다가 xx, 감마에다가 xx. 즉 x 두 개에다가 숫자 가지고 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알파에다가 x 두 개 갖고 오는 거, 베타에다가 x 두 개 갖고 오는 거, 감마에다가 x 두 개 갖고 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마이너스 감마 x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써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 하나에다가 숫자 두 개가 곱해지는 케이스도 있죠. x 베타 감마, x 알파 감마, x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 x, 베타 감마 x, 감마 알파 x 해서 총 3개의 항이 또 생깁니다. 그것이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숫자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바로 딱 붙고는 0.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요것도 내가 A로 나눠주고 요것도 A로 나눠준 식을 각각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위에 있는 거 A로 나눠주게 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 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0이 될 거예요. 자, 요것도 A를 나눠준 거 그대로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는 식이 써질 겁니다. 그럼 동일한 것들끼리 한번 묶어봐봐. 어떻게? 얘랑 서로 똑같은 거죠. 얘랑 서로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 식을 써서 정리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다행이야 참.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유독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그게 여기에는 이 친구랑 뭔가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어.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여기에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자, 이게 무슨 규칙이냐면, 자, 봐봐. 하나씩 더한 것은 마이너스 예분의 얘야. 하나씩 더한 것은 마이너스 예분의 얘야. 두 개씩 더한 것은 그 다음 예분의 얘야. 두 개씩 더한 건 그 다음 예분의 얘야. 여긴 세 개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패스. 세 개씩 더한 건 예분의 얘야. 하나씩 더한 건 얘, 두 개씩 더한 건 얘, 세 개씩 더한 건 얘야. 다시 뭐라고? 하나씩 더한 건 a분의 b, 두 개씩 더한 건 a분의 c, 세 개씩 더한 건 a분의 d인 거야. 대신 부호는 교대로 바뀌어요. 처음엔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마뿔, 마뿔, 마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지도 않았어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델타 점점점 해서 두 개씩 다 더한 것은 a분의 c, 세 개씩 다 더한 것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d, 네 개씩 다 더한 것은 a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돼. 하나씩 더한 거는 이거분의 이거, 두 개씩 더한 건 이거분의 이거, 세 개씩 더한 건 이거분의 이거. 대신 부호는 맞불 이런 식으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된다. 대신 유도 과정도 이해는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유도 과정 여러분들 이따가 백지 테스트에 쓰셔야 되니까 이거 지금 종이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시작. 2차 방정식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거계설 관계를 공부를 했으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차 방정식에서 근거계설 관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뭘 했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전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어떤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그에 맞춰서 이제 답을 냈었죠. 그럼 지금 상황도 역시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두 번째 박스는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했었던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3차 방정식의 혈례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의 혈례근, 2차 방정식도 혈례근이 있었죠. 3차 방정식도 그럼 당연히 혈례근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2차 방정식이 있다는 이유로 3차 방정식도 있을까? 그냥 뭐 친구니까? 2차 방정식 곱하기 1차 방정식. 그렇지. 2차 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2차식 곱하기 1차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근이 그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얘가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아이입니다. 어차피. 뭐 근에 뭘 갖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2차식에서 나오는 그 근들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혈례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혈례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또 다른 근은 뭐가 나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들이 당연히 여기에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혈례근을 갖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방정식도 역시 그런 아이가 나왔다면 다른 아이 쌍을 반드시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혈례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도 1 플러스 2i 아니면 뭐 3 플러스 뭐 7i 아니면 뭐 5 플러스 루트 3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의 쌍에 해당하는 근을 3차 방정식도 혈례근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차 방정식의 혈례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충 원리는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패스. 자, 그 다음에 이 고차 방정식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오메가라는 것은 그냥 애초부터 얘 이름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뭐야라고 하면은 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면서 늘 항상 그렇게 가정을 해오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굳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오메가는 그냥 그 방정식의 한 허근이고 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x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역시 x세제곱은 8이라는 그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 세팅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졸리면 물 한잔 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오메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x세제곱은 1 이거 당연히 풀어주려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차 방정식이니까 뭘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됐어요? 좀 잘 안 보이지 않나? 좀 뒤로 갈까? 이쪽 라인 전체적으로 뒤로 조금만 갈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허근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허근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근 어떤 게 생기는지 한번 직접 계산해 볼게.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3i라고 쓸 수 있죠. 네.
얘 두 개 중에서 누가 오메가입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둘 중에 뭐 아무거나를 오메가라고 하겠다 이거야.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해도 괜찮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해도 괜찮아. 어쨌든 그냥 그렇게 나오는 두 허근 중 하나 아무거나 너네들 마음대로 원하는 거 잡아서 그 녀석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겠다 라는 게 일단 기본 세팅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냥 오메가를 쓰는 것은 약간 좀 W를 둥글둥글하게 쓰면 됩니다. 약간 이것도 조금 약간 오메가스럽지 않기는 한데 어떻게 쓰냐면 약간 이런 느낌?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좀 의식하고 쓰니까 좀 더 이상하네. 오메가 약간 조금 그 둥둥이 모양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W는 약간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리스 문자입니다. 역시 오메가라고 하자. 근데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W라고 쓰셔도 돼. 그냥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오메가는요.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얘의 실근이 아닌 허근이기도 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1이 아닌 허근이기도 해. 얘가. 그치? 자,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이 오메가는 말이죠. 두 방정식의 근입니다. 어떤 방정식?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그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창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다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얘의 근이니까 1번, 얘는 0의 근이니까 2번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손? 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우리는 이 네 개의 식을 더 완성시킬 건데 이 네 개의 식은 오메가 단독이 아니라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놈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놈을 오메가 바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오메가 바일 것이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오메가 바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당연히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당연히 근과 개수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 사이에 짝짝꿍된 결과물들이 여기 3번, 4번에 적혀 있으면 됩니다.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를 더해볼까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를 더해보면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두 근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당연히 두 근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요. 자, 곱한 것은 얼마? 1 해서 총 4개의 값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와 관련된 어떤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한 판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x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든 같은 식으로 땅땅땅땅 해서 4개를 촥 하고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외우기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오메가는 이걸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메가를 정의한 문제들에서는 이걸 외운 걸 갖다 써먹을 수는 있죠. 근데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면 얘네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x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쓸모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그 방법에서 나오는 그냥 일시적인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내가 중요한 거 얘기를 빼먹었어. 말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잡았네.
자 여기서 내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 사이의 관계를 하나를 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1번이랑 4번이랑 같이 한번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했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것은 결국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란 얘기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다. 야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오메가 제곱이랑 그렇지. 그래서 5번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서로 똑같다. 이것까지 하나 더 추가로 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4개가 기본이긴 한데 이 5번째 것도 종종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5개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A4 용지에다가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셔야 될 것은 얘뿐만 아니라 2개를 더 하실 건데 그 2개가 뭐랑 뭐냐면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x 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는 두 문제도 추가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내가 안 지울게요. 1번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보면서 따라서 써보십시오.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디어를 잘 적용시켜서 2번과 3번은 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작. 무간다 친구들도 하세요. 자, x 세제곱은 8. 요거 하나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8. 자, 요거를 풀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고. 인수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항해 줘야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뭘 쓰지? 이게 궁금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해야 되지? 왜 그걸 해야 되지? 이게 궁금해야 돼요.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얘네들은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을 이해하려고 얘네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다음 주를 쓸 때마다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 우리가 그 다음으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일단 조립제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형태가 매우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 그래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얘를 a 빼기 b, 그 다음 얘 제곱,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얘 제곱을 가지고 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인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x 빼기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얘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이제 2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얘 2개 곱한 게 2x, 그다음 얘 제곱한 게 2의 그 제곱이니까 이제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친구는 실근이 나오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오메가를 논할 때는 관심이 없죠. 그럼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는 애야?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으로서 나오는 애입니다. 굳이 그 아이를 표현해 보자면 x는 뭐 짝수근의 공식 써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3i가 되겠네요. 맞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린 이 중에서 한 놈을 오메가라고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한 놈을 오메가, 또 다른 한 놈은 오메가 바라고 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오메가가 얘의 근이기도 하고 얘의 근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바로 2개의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8이라는 식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가 0이라는 식을 말이죠.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3번과 4번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것과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이 각각 무엇인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랑 4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한 판을 작성하는 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30분을 줘도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제대로 하고 와라 이거예요. 아까 x세제곱은 1이라는 것과 지금 x세제곱은 8이라는 것을 전개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1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거는 할 수 있고 지금 건 못 하겠습니까? 아까 건 베꼈던 거고 지금 건 그냥 베낄 게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거를 왜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항상 갖고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바라만 본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곱셈 공식을 모른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곱셈 공식 보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인수분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1단원이나 3단원 바로 펼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대신 안 먹여준단 말이야. 그런 거 본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 곱셈 공식을 잘 적용시켜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예시 나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단계들마다 내가 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그 이유, 사이사이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것. 혹시 모르면은 어떻게? 질문 알려달라고. 그럼 힌트를 드리든 설명을 해드리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부끄럽다고 해서 안 하시다 보면은 나 혼자만 모르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해했는데 나 혼자만 모르면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꾸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의 고차 방정식 부분은 다 종료가 됐고요. 연립 2차 방정식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뭐랑 뭐? 가간법이랑 대입법이 있겠죠. 자, 가간법과 대입법. 이 가간법이라는 것은 이 가간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엿을 곱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간법이라고 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우리가 뭘 얻어내고 싶어서? 문자를 하나로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 대입법은 뭐예요? x는 삐리리, y는 삐리리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결국 나는 그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해줌으로써 결국 또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결국 얘네 둘 다 모두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절한 꾀를 잘 부려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둘 중에 잘 연구해가지고 적용시키면 돼. 그게 바로 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사실상 가간법만으로도 이 원툴 그냥 뭐 그거 하나만으로 다 해결이 됐었죠. 뭐 대입법을 써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조금 복잡하거나 좀 계산이 번거로운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간법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썼는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가간법보단 대입법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냥 느낌상 보면은 한 4대6? 한 3대7? 정도쯤으로 대입법이 훨씬 더 많이 대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법을 잘 의식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뭐 이론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고 그 문제들마다 생김새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밑에 있는 건 연립 1차 방정식이라서 우리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 거예요. 넘어가자.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계된 풀부터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론은 없어요. 각각의 문제들마다 파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x-y는 2,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일단 첫 번째 가감법이 적용 가능한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 위에다가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내가 이 아래에 있는 것과 더하거나 빼거나 함으로써 하나의 문자를 없애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할까요? 내가 여기 양쪽에다가 x를 한번 곱해봅시다. x제곱을 지우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 x제곱이 만들어지긴 해. 근데 여기 xy가 만들어지고 여기 2x가 만들어지죠. 총체적 난국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곱하는 건 안 돼. y를 곱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곱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어도 이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빼기 2xy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빼면은 x랑 y 둘 다 사라지긴 하는데 xy라는 게 덩그러니 또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꽤 비협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상당히 돌아가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그렇게 탐탁치는 않아. 그래서 가감법은 별로 여기에서는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x는 좋아요. 내가 이 친구를 x는 y 플러스 2라는 것으로 바꿔준다면은 내가 이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2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줬을 때 기대하는 바 완성이 되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y 플러스 2라는 것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이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1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2로 싹 나눠주게 되면 y제곱은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y 더하면 되잖아. y, 3, 1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3 혹은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뭐 아주 단순한 2차 방정식이니까 순식간에 풀어봤어요. 자, 근데 우리는 y값만 궁금한 게 아니잖아. 뭐가 궁금해? 내 x값도 y값도 모두가 궁금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x는 y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y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값은?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y가 1일 때는 x의 값이? 3 해서 이제 3 이렇게 해서 2 쌍을 각각 써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2개 내지는 많으면 4개 정도쯤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꼭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x랑 y 쌍을 지어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순서쌍으로 작성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1 이렇게 쓰셔도 괜찮기는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그램플 볼게요. 2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은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7.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처음에 먼저 가감법을 이용을 해보려고 해. 가감법을 이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x, y가 완성이 됐네? 빼볼까? 했을 때 x제곱도 살아있고 y제곱도 살아있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 더 해볼까? y제곱 사라지지. 근데 여기서 뭐 3x제곱 뭐 이거는 괜찮아. 근데 여기에 y가 또 여전히 살아있어. 그것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 2를 곱한 다음에 뭐 얘를 없애볼까?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없애든 어딘가에 또 다른 문자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감법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는 않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뭘 고려해봐야 되겠어? 대입법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대입법을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x는 삐리리, y는 삐리리 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문자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별로 x는 혹은 y는 의 걸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는 뭐 x-y가 2였기 때문에 x는 y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별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첫 번째 걸 한번 잘 노려보십시오. 인수분
맞아.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한번 해볼까? 2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 제곱은 0. 이거 따로 뺐어요. 자, 2x x y y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 친구 만들어지네요.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 괄호 x 플러스 y는 0이 된다라는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얘네 두 개 곱하기 0이겠지. 그럼 결국 2x는 y 혹은 x는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겠네요. 자, 다시 2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y는 의 걸로 정리해보면 y는 2x 혹은 y는 마이너스 x 이 두 개의 식이 성립됨이 얘의 조건인 것. 이 식은 결국 y는 2x거나 y는 마이너스 x거나 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제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어떻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그걸 풀어주게 되면은 x의 값 나오고 그거에 따라 y의 값 구하고 또 이거 대입하고 난 다음에 x의 값 구하고 그거에 따라 y 값 구하고 하면은 쌍이 착 하고 나오겠죠. 가감법 안 되고 대입법 이거 인수분해해서 정리해 보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유형은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해서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저 식들을 구해내는 것이 솔루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나올까요? 못 내겠죠.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꼴은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질 못할 겁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뭐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면은 못 풀죠.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저런 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있는 얘기 좀 풀고 봅시다. 원래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싶었는데 문제가 너무 적네요. 잠깐만. 바로 여기서 대칭식이 나와버리면 좀 재미가 없는데. 자, 저기 뒤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도 비슷해. 그냥 너네들 이번에 오늘 할당형 받으시는 것에서 좀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좀 여러 가지 예시들을 풀면서 같이 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근데 사실 몇 개 난도질 당하긴 했어요. 너무 많다. 너무 유형이 많다. 너무 애들이 힘들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는데 몇 개가 좀 잘리긴 했어.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업데이트가 좀 느리신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이게 바뀌어서 몇 개가 잘려서 나갔는데 여전히 시험에 출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풀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대입법이랑 가감법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풀리기는 해. 단순히 그냥 그게 교과서에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할 말은 없죠, 딱히. 뭐 꼭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만 내야 한다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좀 연습을 하면 좋기는 해서 오늘 할당량 내드리는 것에는 아마 그런 문제들을 내가 수록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전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칭식 봅시다. 대칭식. 자, 이그젠플 268페이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x 플러스 y는 3. 그다음에 xy는 2. 너무 단순하게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가능한 경우수가 두 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있어? 뭐 이용할래요? 맞아, 대입법. x는 3-y라든지 아니면 y는 3-x라든지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방정식 풀면 되잖아. 얘라고 특별할 거 없어요. 한번 풀어볼까? y는 3-x y 자리에다 3-x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x 괄호 3-x는 2. 그럼 3x 마이너스 x 제곱
2.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는 1 혹은 2 나오죠. 그럼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야? 2. x가 2일 때는요? 1.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얘는 다른 관점도 소개해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섹션에서 우리에게 이제 던지는 어떤 학습 목표입니다. 어떤 관점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자, 이게 이제 x랑 y의 자리를 서로 바꿔도 동일한 식이 만들어지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자리를 y로 대체하고 y 자리를 x로 대체해도 지금 기존의 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때 똑같죠? y 더하기 x는 3, yx는 2. 아까 이 식이랑 좀 만든 그 식이랑 서로 똑같은 식이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식을 풀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이 x랑 y를 알파랑 베타라는 것으로 한번 봐주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뭐 하고 싶어져요? 막 2차 방정식 만들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x랑 y를 어느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2. 자, 그러면은 얘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네? 그렇지 않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2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자, 그래서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 그럼 x는 얼마? 1 혹은 2.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알파가 1, 베타가 2 또는 알파가 2 또는 베타가 1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x가 1, y가 2 또는 x가 2, y는 1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답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쵸? 이렇게도 풀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걸 뭐하러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느냐. 잠깐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들을 배우는 것 자체가 사고력의 신장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얘는요 단순했으니까 가능하지 단순하지 않았으면 꽤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때 이 방식으로 풀게 되면 그거 굉장히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어떤 파괴법으로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용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물론 이렇게 푸셔도 되죠. 근데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 나중에 볼 어떤 무시무시한 문제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질문해봐. 뭐?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건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는 1이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y는 6이다. 대입법 적용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풀었었던 그런 방식대로? 대입법 가능해요? x는 혹은 y는 의 꼴로? 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에서 근데 우리가 대입법의 목적 자체가 뭐였습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야. 대입을 할 수 있다고 대입법이 아닙니다. 대입법의 목적은 문자를 하나로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xy라는 것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대입을 한다 해서 문자가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문자는 두 개입니다. 이거 대입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뭐 그렇다고 가감법 가능합니까? 사실 가감법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해요. x 플러스 저기 위에다 3 곱해서 2x 만들어.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빼주게 되면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나오고, 내가 여기다가 3을 곱한 다음에 빼주게 되면은 xy가 얼마인지 나와요. 즉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봤었던 그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대입법을 쓰면 되죠. 그래서 가감법과 대입법의 콜라보로 이 문제를 완성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치환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치환을 합니다. 얘는 그럼 3A, 얘는 2B가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1, 그 다음에 3A 빼기 2B는 6이라는 식으로 만듭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는 이론으로만 갈게요. 굳이 다 안 쓰고. A랑 B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캔과 캔트만 구분해. 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x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까 전에 대입법을 써서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지, 그치? 또는 x 플러스 y라는 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xy라는 것을 알파 베타라는 걸로 바꿔서 우리가 새로운 2차 방정식 x제곱 블라블라 해서는 0으로 만든 다음에 x의 값 구하고 그걸 통해서 y의 값까지도 구할 수 있음을 아까 전 문제에서 연습했죠. 그럼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겠네. 오케이. 일단 이론만 딱 짚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패스. 자, 그다음 공통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펜만 좀 바꿨습니다. 자, 공통근. 자, 공통근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통인 근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두 개의 방정식에서 얘가 1이라는 근을 갖고 있고 쟤도 1이라는 근을 갖고 있으면 그 1과 1 이것을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막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유젠풀은 그냥 단순한 부분이니까 패스. 잠깐만. 이거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아, 이 유젠풀 이거 아주 그냥 맨날 내다 말어. 자,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냥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급해. 그래가지고 그냥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정신이 없어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구하면 되죠. 어떻게? 그냥 근 구하고 공통인 거 동그라미 하면 끝나. 그치?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공통근이 만약에 알파가 있다고 합시다. 알파라는 것이 공통인 근이야. 이 알파라는 것이 공통인 근인데 이 알파가 뭔지는 현재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구해 볼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그에 관련돼서 이게 막 미정계수로 나오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공통근을 구해라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직접 근을 구하고 근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뭐 따로따로 구한다면 그냥 공통인 거 체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얘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같이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공통근을 일단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고 이 방정식 역시도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알파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12는 0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도 역시 0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두 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알파의 값을 구하겠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빼요. 맞아. 빼서 알파 제곱을 없애주기만 하면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지잖아. 얼마나 단순해. 빼줍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을 없애주고 얘는 5알파 빼니까 플러스 15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알파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통의 근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근을 구해가지고 공통의 근을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 공통의 근을 알파라고 체크를 하고 알파를 대입해서 만든 두 개의 식을 연립해를 구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파의 값을 쉽게 구했죠.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가간법, 대입법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나 알파 제곱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그냥 없애. 해서 이제 알파에 대한 1차식만 만들어주면은 바로 정상적으로 아주 쉽게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저기 뒤에는 예제 14번 보세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몇 쪽이에요? 예제 14번이요. 282페이지.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은 0,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 내가 각각의 뭐 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는데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때 우리가 이 방식을 이용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야 이 방법이 어떻게 유용하게 써먹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정방정식. 요거까지만 하면 우리 오늘 수업 끝이에요. 자, 방정식에는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방정식, 하나는 불능인 방정식이 있어요. 부정과 불능이라는 것의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정할 수 없다라는 소리, 불능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가 정할 수 없고 뭐가 능력이 없다라는 소리일까? 부정, 해가 너무 많아서 딱 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불능이라는 것은 해가 없어서 구할 능력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해가 너무나 많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미지수의 개수가 그냥 뭐 방정식 방정식 예시를 불러봐. 어떤 것이 있을까? 5x 플러스 5z는 100.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걸 부르시네요. 는? 500. 그래요. 좋아요. 그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방정식이죠. 그래서 단순한 거 불러주시면 안 돼. x 플러스 y는 1. 이런 것들이 그냥 부정방정식입니다. x랑 y의 순서쌍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잖아.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이런 것들이고요. 불능인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근이 없는 방정식.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되지는 않아요. 불능이란 근이 없는데 뭐 그 방정식을 우리가 뭘 논하고 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런 방정식을 뜻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뭐 x, y는 4라는 방정식 하나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은 해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단 x, y는 자연수, x, y는 자연수 이렇게만 딱 끊어서 내면은 어떻게 될까? x는 1, y는 2 또는 x는 4였나? x는 1, y는 4 x는 2, y는 2 x는 4, y는 1 딱 이렇게 세 쌍밖에 없겠죠. 만약에 정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총 3개가 더 추가돼서 6개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조건을 제한시켜 놓는 것으로서 해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처음에 공부했었을 때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패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71페이지에 있는 두 개의 이그젠플입니다. 이 두 개의 이그젠플만 공부하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xy-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형태의 방정식이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뭐였지? 라고 하면서 못 푼다고 별표 치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이니까 꼭 좀 잘 공부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졸리신 분들은 가서 물 좀 마시고. 다원이 몇 시에 와야 했었습니까 오늘? 9시요? 지금이 9시인가요? 우리 시차가 지금 2시간 차이 나는 곳에서 살고 있나? 아니요. 왜 늦게 오셨어요? 일단 전화. 이따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네. 선생님 저거 패드가 없는데. 지금 패드 안 쓰시는 분들 좀 빌려주세요. 어차피 지금 수업 때 패드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안에 아무 자리가 없어요? 한 자리도 없어? 네. 일단 잠깐 좀 쇼파에 앉아있어. 이거 수업 곧 끝나. 자, 다 준비되셨죠? 네, 이 형태의 부정방정식은 공통수학 1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방정식이니까 꼭 잘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마주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딱 이 세 녀석입니다. 숫자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네들은 충분히 조작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제외한 이 식 부분까지만 유의 있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인수분해한다고? 이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수분해해서 얘네 세 개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얘네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괄호랑 이 괄호에는 당연히 사이좋게 x랑 y가 하나씩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x 만들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의 숫자는 뭐겠어?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2야. 자, 여기 플러스 y 만들 거죠. 그럼 여기 뭐가 써져야 되겠어? 예. 맞아, 플러스 1이 써져야 될 거야. 그럼 순식간에 얘는 세 개가 땅땅땅 만들어졌죠. 그런데 불청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하면서 빨리 없애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5라고 써주고 는요. 그럼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여기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는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자, 여기 문제 조건 보시면 x, y가 정수라고 했어요. x, y가 정수라는 것은 x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2 역시도 정수라는 얘기겠죠. 그럼 둘을 곱해서 3이 되는 조합은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경우는 x는 0, y 마이너스 2가 3이 되는 경우는 y는 5 해서 딴딴딴딴 총 4개의 x, y의 조합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상황 종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이 3개를 만들 수 있는 바로 2개를 만들기. 그러기 위해선 x, y 하나씩 사이좋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2x를 만들기 위해 여긴 마이너스 2 플러스 y를 만들기 위해 여긴 플러스 1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미안해 하면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그대로 해서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2항에서 플러스 3 2개 곱해서 플러스 3이 나오는 조합은 땅땅땅땅 해서 x, y 이렇게 맞게 촥 구해주시면 4개의 쌍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그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 자, 이 문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방식만 알고 가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의 약 20% 미만 것들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갖고 가시면은 100%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요. 결국 메인은 두 번째 방법이니까 이 두 번째 방법에 꼭 유의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번에 재미삼아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5한테 야 나 1만 꺼줄래? 하고 1을 빌려옵니다. 그럼 얘네 세 개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꼴이 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야 너 아까 플러스 1 줬잖아. 4 남았지? 그거 나한테 좀 빌려줘. 해서 그걸 갖고 옵니다. 그럼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y 마이너스 2라는 것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0이 된다라는 형태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언가의 제곱과 무언가의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네들이 각각 뭐가 돼야 돼요? 0과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1이 0이 되는 x의 값은 1, y-2가 0이 되는 y의 값은 2. 그래서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귀여운 문제죠, 그쵸? 5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갖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귀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적용 가능한 문제는 굉장히 지극히 희박합니다. 여기에 x, y라는 것이 없어서 또 가능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x제곱과 몇 x, y제곱과 몇 y, 그다음 숫자 이런 조합으로만 나와 있을 때는 이 첫 번째 방법이 가능해. xy, 2xy, 마이너스 3xy 이런 것들 없으면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해요. 그럴 땐 어떻게 풀 것이냐?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친구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좀 인식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라고요. 내림차순 정도. 네, 맞아요. x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한 겁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서 보겠다는 거예요. y는 숫자 취급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 가능하세요? 내림차순 정리만 하는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x, y가 모두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수라고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아, 실수라고 했나요? x, y가 모두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x, y가 모두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되겠다? 부배식. 실근을 가져야 돼. 꼭 두 근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까지도 얘기해 주셔야죠. 중근도 허락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시킵니다. 판별식. 자, 여기서 판별식은 뭡니까? 불러보자. 짝수 판별식 불러볼까? 1창의 개수가 지금 2니까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 그쵸? 네. 걔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x가 실근을 가집니까?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를 내가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봅시다. 그럼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가 또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되죠? y 마이너스 2라는 것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무언가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직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y-2의 제곱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돼. 그럼 y-2의 제곱이 0이 되려면 y는 뭐가 돼? 2. 오케이. 답 끝. y는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 위로 올려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써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y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는 거죠.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하니까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이었구나. 그럼 x의 값은 얼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인 셈인 거니까 x의 값은 1. 따라서 x는 1, y는 2 라는 아까와 동일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y가 2라는 게 확정됐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y가 2여야만 x가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해봤더니 x는 그때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1, y는 2라는 것이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랑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방식이 아니라 지금 했었던 이 두 번째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상당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풀이법이니까 꼭 이 두 번째 방식을 기억하셔서 문제 푸는데 적용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 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오케이.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